닛산의 6세대 알티마입니다. 주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하기 전에 락투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하고 1, 2, 한 2.7 회전 정도 합니다. 락투락이요. 디커 스티어링 휠이에요.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적합해 보입니다. 꼭 디커 스티어링 휠일 필요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가죽 촉감이 괜찮아요. 패들 시프트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쪽에서 음악 볼륨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주로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음성 인식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네, 블루투스 오디오 재생. 블루투스 오디오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네.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진 목록에서 명령어를 선택하거나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다음 대한 페이지 설명들은 보여진 목록에서 명령어를 선택하거나 말하십시오.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세팅이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기어 노브 밑에 여기 지금 보면은 P자로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일자로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D 드라이브에 놓고 딴 때는 작동을 안 하고요. 버튼을 누르면 D 드라이브 그 클러스터에 D 드라이브하고 S에서 스포츠 모드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에서 로 모드가 있습니다. 2.5리터 엔진하고 결합되는 변속기는 CVT다. 닛산이 CVT가 상당히 그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고 기술 개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D-스텝이라고 해서요, 기어 변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차량에 앉게 되면 클러스터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게 되죠. 아날로그 속도계하고 아날로그 RPM 게이지가 있고요. 중앙에 7인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테크 트림에는 7인치의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디스플레이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점점 커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시대에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L 모드로 내려가고 있어요. 로 모드죠.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면 L 모드 하니까 확실히 기어 속을 저속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소음이 다소 커지기는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차량 안에 들어오면요. 따라서 국내에 있는 이제 휴대폰으로 내비를 쓰거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해서 카카오 아이 아니면 카카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화면에 띄워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속에서 굉장히 움직이기가 아주 편해요. 근데 고속에 이르면 상대적으로 이게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무거워지기는 합니다. 속도에 따라서 감응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6세대 알티마가 엔진이 2.5리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배기량이 같지만 거의 엔진의 80% 정도를 새로운 부품을 썼거나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다른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파워나 토크가 조금씩 더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CVT하고 결합이 된 거는 예전 세대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CVT 부분에서 어떤 부분, 락업 클러치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영역을 좀 확대함으로써 연비를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시내에서든 고속도로에서든 상당히 실질적으로 공식 연비로 발표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락업 클러치를 확대하다 보니까요, 차이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속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한 4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엑셀을 떼도 속도가 그렇게 빨리 감속되지가 않아요. 그 속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엔진하고 클러치 부분하고 거의 1대1로 맞물려서 갔기 때문에 연비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전 세대에 있어서 이 스티어링 휠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자식 유압에서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방식을 썼는데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후드를 열어보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수 있는 유압 오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압 방식으로 제어가 가능했는데요. 요 근래 점차적으로 자율주행이나 차량을 자동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알티마 6세대도 전자식 스티어링 휠로 바뀌었습니다. 전자식 스티어링 휠로 바뀌었는데 모터가 들어가서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 주는 거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작에서 모터가 어느 정도 도와줘서 스티어링 휠의 조작을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렉 타입이긴 한데요, 듀얼 피니언이에요. 피니언 기어가 2개 있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라서 훨씬 그 조작 용이성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유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이 있는데요, 거의 크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격은 조금씩 해도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엑셀을 반응을 좀 보고 싶은데요, CVT이다 보니까 속도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약간 직결감이 약간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일반 변속기에 비해서 비교할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반응은 즉각 나타나게 됩니다. 엑셀도 담력이 그렇게 큰 힘을 가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밟으면 부드럽게 동작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이거 브레이크 담력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밟으면 다가 급하게 밟으면 탁 쓰는 정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속도를 조금 올리다가 한가한 도로니까 이렇게 올리다가요, 60, 70 정도 올리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고, 바로 이렇게 딱 정지가 바로 할 때 브레이크 담력이 이렇게 아주 괜찮아요. 브레이크도 아주 탁탁 잘 서는 정도입니다. 아주 처음에 민감하지는 않아요. 서서히 밟으면서 강하게 딱 멈춰지는 그런 정도의 브레이크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인데요, 시트가 이전부터 그 닛산에서 유명한 저중력 시트예요. 장거리 주행을 좀 해봤는데 피로감이 확실히 덜합니다.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피로감이 상당히 적고 엉덩이 부분이나 몸 신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트 얘기를 하자 보니까 테크트림에는 앞좌석하고 조수석에 히팅 장치밖에 없습니다.
쿨링 장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일본 차량들이요. 일단 쿨링 시트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보스 프리미엄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은데 제원상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량의 느낌은 서스펜션 세팅은 상대적으로 패밀리 세단에 맞게 굉장히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에 맥퍼슨스트라고 뒤에 멀티 링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로의 느낌을 다 전달하지는 않고요. 한 50% 정도 다 감소시켜서 이렇게 전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 하단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완벽하게 그렇게 잘 제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로 사정이 좀 안 좋은 시멘트 도로나 이런 데서는 노면 소음이 제법 올라오는 편입니다. 시속 10km 이하로 동작할 때는 이렇게 중앙 스크린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 후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 화면도 보여지고 4개의 카메라가 조합해서 하늘에서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MOD라는 것이 뭐냐면은 무빙 오브젝트,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해서 이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다지 그렇게 선명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죠. 닛산 6세대 알티마의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6세대 알티마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율주행 레벨 2 버전 정도 되는 거죠. 프로파일럿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국내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따라서 국내에서 들어가 있는 차량에는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가 스스로 오토 스티어 한다던가 그런 부분, 차량 차선의 정중앙을 유지한다던가 이런 기능 자체는 빠져 있습니다. 일단 크루즈 컨트롤은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에서 눌러서 하는데요. 요 버튼들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앞에 디스플레이에 차량 모양이 그려지면서 차량 모양이 그려지게 되고요. 거기다 셋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하면 현재 속도가 설정이 됩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하고 똑같아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제 시속 1km/h씩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길게 누르면 5씩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간거리는 이쪽 버튼 눌러서 하는데요, 총 3단계 정도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는데요, 전방에 차량이 있을 때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완전히 정차까지 합니다. 정차하고 나서 한 1초, 2초 정도까지 정지해 있다가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시 엑셀을 밟아서 출발하고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능이 다예요. 차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OK 버튼을 누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선, 그러니까 차선을 넘었을 때
경고와 함께 이제 진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차선을 우측에 있는 끝부분을 한번 넘어 볼게요. 경보가 안 울리죠. 이거는 속도가 낮아서 그래요. 이거는 약 70km가 넘어가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경보가 울리지, 차선을 밟을 때 경보하고 함께 진동이 울리고 디스플레이도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차선하는 거고, 사각지대는 아까 봤듯이 우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불빛으로 경고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비상 브레이크인데요. 전방에 어떤 장애물이 감지됐거나 뭐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때 자동 긴급 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방하는 건데요. 자동 긴급 제동을 하는 거면서 차량도 판별을 하겠지만 사람까지도 판별하고 경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행하면서 영상을 잡지는 못했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쪽을 통해서 경보를 해준다. 닛산 알티마 현재 이제 테크 트림인데요. 2.5L 엔진하고 CVT가 결합했습니다. 예전 2.5L하고는 닛산에서 말하기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디자인을 새롭게 거의 80%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과 하고 닛산에서 예전부터 잘해왔던 CVT 변속기가 결합돼서 상당히 놀라운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공식 연비가 원래 한 11.1 정도였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한 15km 정도가 있는데요. 시내에서 연비는 평균 속도에 따라 좀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네, 강남 시내 주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겨울역 앞이에요. 이쪽에 보면 하겨울 앞이고, 연비 세팅하고 트립은 B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퇴근 시간 정도가 됐어요. 네, 강남 시내 주행을 해봤는데요. 좀 많이 막혔어요. 43분 정도 걸렸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막혔는데 연비가 7.1 정도 됐습니다. 주행거리는 11.2km 주행했습니다. 네, 서울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출근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차량이 지금 많이 서 있고 한데 어제 도심 연비 했는데 약간의 평균 속도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크게 나오네요. 지금 12.9 정도 나왔어요. 주행 시간은 한 27분, 11.6km 정도 됐는데요. 연비가 잘 나오네요. 여기보다 한 10km 정도가 더 높아진 25km 정도의 주행 상태에서는 또 공식 연비를 뛰어넘는 그런 실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고속도로 연비인데요. 주로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110km, 100km 이 정도 속도를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가 공식 주행 연비를 훨씬 뛰어넘는 연비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에서 서울 하남에서 중부고속도로 타고 여기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탔어요. 연비가 지금 19.4가 나왔네요. 무주까지 왔어요. 총 193km 주행했고 2시간 18분 주행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정도의 실연비를, 하이브리드 차급의 실연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닛산의 6세대 알티마를 시승했습니다. 시승하면서 좀 불편했던 점이 있어요. 역시 그 일본 차량에서 잘 적용이 안 되는 통풍 시트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긴급 제동을 했는데 비상 제동등이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차량까지는 모르겠는데 긴급제동했을 때는 뒤에 차량에게 경고를 할 수 있게 비상제동 등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장점으로는 이번 6세대 하면서 확실히 바뀐 앞에 전면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이 확실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확 잡아 끌 정도로 확실히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 연비인데요. 하이브리드에 준하는 그런 고속주행 연비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